예, 안녕하세요. 발표를 맡게 된 이성길이고요. 원래는 그래픽스를 하는데 요즘은 여전히 하고 있는데 그 분야가 이제 비전에서도 많이 다뤄서 그래서 비전 학회도 요즘 많이 내고 있어요. 그래서 가우시안 스플래팅 원래 널프를 하다가 가우시안 스플래팅을 요새 하고 있는데 널프가 그렇게 빠르게 식어갈 줄은 몰랐는데 생각보다 널프는 몇 년 안 갔고 가우시안 스플래팅이 이제 한 2, 3년 정도 됐죠. 예, 그래서 하고 있는데 뭐 맨날 떨어져요. 근데 뭐 이번에는 운이 좋게 빠르게 하나 돼가지고 있고 아마 내년에는 더 좋은 게 있는데 그거 아직 안 돼서 내용을 못 알려드리고 일단 올해 나온 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제목은 DC4GS인데 학생들이 요즘은 꼭 이런 거 넣어야 된다고 이래야지 이제 사이트도 잘 되고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DC4GS인데 GS 안에 들어가는 컴포넌트 같은 거예요. 그래서 DC는 뒤에 나오는데 디렉셔널 컨시스턴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가지고 덴시티 컨트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학회는 유립수고 이제 지난주에 갔다 왔죠. 예, 지난주에 가서 신교 교수님도 보고 몇 분이 아니라 너무 많이 내셨던데요. 예, 거기 가서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예, 이건 제 소개고 이거를 안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어서 일단 뭐 아까 심규영 교수님은 거의 수업 수준의 아주 상세한 설명이었는데 저도 그냥 개념적으로 조금 더 쉽게 알려드리고 원래 가우시안 스플래팅은 렌더링 그 자체라서 제가 조금 더 잘 설명드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어져서 그 중에 컴포넌트 하나가 덴시티 컨트롤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아이디어는 되게 간단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그림은 아마 하는 분들은 뭐 지겹도록 봤을 거고 안 하는 분들은 잘 모르고 뭐 그런 건데요. 너블 신서시스는 이제 인풋을 사진 같은 거죠. 디스크리트하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거기에서 중간을 일종의 인터폴레이션 혹은 뭐 엑스트라폴레이션 하는 건데요. 그래서 사진을 적당히 찍어가지고 이제 돌려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돌려보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하면 사실 원래 여기서 그림 그리는 방법은 스플래팅이라는 걸 사용하지만 원래는 3D에서 씬이 있으면 그리는 거는 뭐 이렇게 다 이미 이론이 다 정립이 돼 있고 하면 되는데 리얼월드는 일단 캡처를 못해요. 그 캡처를 못하는 게 그게 되게 큰 문제였고 그래서 로보틱스 같으면 슬램 같은 걸 해가지고 이제 로봇을 이렇게 풀어놓으면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맵을 만들고 뭐 이렇게 로컬리제이션을 하고 이런 어프로치들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포인트들, 씬에 대한 포인트들은 잘 잡아낼 수가 있는데 중간 그림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로봇은 사실은 그림을 그리는 걸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한참 했지만 사실은 그림을 그렇게 가져오진 못했고 그래서 리얼월드 씬을 캡처해가지고 비교적 쉽게 컨슈머 레벨에서도 할 수 있게 한 그런 테크닉들이 이제 각광을 받게 된 거고 보통 논문들이 요거까지만 하고 끝내는데 이 뒷단계가 있어요. 그 뒷단계에 관련된 논문들이 많이 있는데 씬을 잡은 다음에 사실은 빨리 그리려면 메쉬로 바꾸는 과정이 있으면 좋고요. 근데 GS는 메쉬로 안 바꿔도 그릴 수 있다는데 메쉬로 바꾸는 것도 꽤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씬을 사진 가지고 우리가 복잡하지 않게 찍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요게 너블 비즈니스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널프부터 시작해야 되는데요. 널프는 또 마찬가지인데요.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거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고 뭐 이런 건데요. 널프는 아까 봤던 그런 식인데요. 사진을 찍은 다음에 사진 가지고
이제 뭔가 러닝을 하겠죠. 그래서 널프는 GS랑 가장 큰 차이는 널프는 네트워크를 쓰는 거고 GS는 네트워크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큰 차이가 있고, 그래서 마지막에 렌더링 할 때도 널프는 네트워크를 쌓아야 되니까 성능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고, GS는 네트워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릴 때 빨리 그릴 수가 있죠. 그래서 더 인기를 끌기도 하고, 또 다른 이유는 널프는 러닝하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닐 수도 있지만 내 입장에서는 리얼타임 렌더링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속천불 이렇게 하고 있으면 다 됐냐? 아니요. 아직 덜 됐습니다. 언제 나오냐? 이틀 뒤에 나옵니다. 뭐 이런 식인데요. 이틀만 하면 괜찮은데 이게 뭐 고쳐야 되잖아요. 고쳐가지고 다시 보고 잘 되나 안 되나 보고 하다 보면은 뭐 3일, 4일, 30일, 40일, 50일 이렇게 쭉쭉쭉 가는 거죠. 근데 GS는 대충 뭐 한 몇 시간 안에 웬만하면 다 끝내니까 일단 개발 속도가 한 10배 이상 빨라질 수가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되게 좋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인풋은 뭐 아까 봤던 그 MVS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아웃풋은 사실은 볼륨이에요. 볼륨은 그러니까 디스크리트, 이미지는 2D잖아요. 볼륨은 3D로 디스크리트한 3D, 원래 이렇게 볼륨을 쓰는 건데 CT나 MRI 같은 그런 사진들을 볼륨 이미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널프는 그거를 컨티뉴어스하게 하는 펑션으로 뽑아내는 거예요. 그 펑션은 네트워크로 만들어져 있고 그게 널프입니다. 그렇게 볼륨으로 뽑는 과정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는 거는 레이 말춘가 뭐 볼륨 렌더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되게 오래된 테크닉이에요. 그래서 뭐 한 벌써 몇십 년 된 거예요. 다 알고 있던 거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볼륨 펑션을 원래는 스태틱하게 있는 건데, 시간이 생각보다 별로 없네요. 예. 빨리 하기로 시작도 안 했는데. 그래서 그 볼륨을 뽑은 다음에 그 뽑을 수 있는 건 네트워크로 되어 있는 거고, 그리는 과정을 레이를 쏴가지고 이제 스페이스에서 볼륨을 이렇게 하나씩 훑으면서 앞으로 지나가는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를 보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놀랬죠. 그래서 그 전까지도 뭐 이렇게 MVS를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너무 노이즈하고 해서 쓰기가 어려웠는데, 널프가 나와서 사람들이 놀래서 이제 많이 했죠. 우리도 하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 좀 한계가 많이 있다. 일단 너무 느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고 나면 해본 사람은 아는데 이렇게 막 자꾸 위에 막 이렇게 구름 같은 게 떠다녀요. 이게 사실은 플로터들이 잘 못해가지고 그런 건데, 백그라운드 잘 못 잡고 이래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고, 하여튼 그래도 한동안 잘 나갔죠. 잘 나가다가 이제 2023년에 스크랩에 가우시안 스플래팅이 나오게 되는데요. 가우시안 스플래팅은 가우시안이라는 걸로 표현하는데 사실은 포인트고요. 포인트인데 사이즈가 있는 포인트고, 사이즈와 방향도 있으면 좋겠다 해서 방향은 커베런스로 나타내서 하고, 그리고 사이즈와 로테이션, 그 다음에 색깔, 이렇게 그거를 러닝을 하는 거고, 여기 기반이 된 거는 아까 가장 큰 차이가 네트워크가 없다고 했잖아요. 네트워크가 없고, 네트워크는 없지만 비슷한 방식으로 로스 주고 그 미분하는 거죠. 그래서 디퍼런셔블 렌더링이라는 게 원래 그래픽스에서 돌아가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레스터 기반으로 돌릴 수 있게 엔비디아에서 나왔고, 그 이후로 이런 기법들이 이제 실제로 활용이 될 수 있게 된 거고, 나온 지 1, 2년 만에 이제 GS가 잘 활용을 한 거죠. 그래서 포인트 렌더링은 사실은 정확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가지고 그래픽스에서는 좀 잊혀진 테크닉이었어요. 한 20년 전에 대충 마무리하고 거의 잘 안 하는 분위기였는데, 여기에서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살려가지고 이거를 리얼월드에 쓰니까 진짜 끝내주는구나를 찾아내게 되고 인기를 끌게 된 거죠. 그리고 널프에서 한계였던 느린 트레이닝, 느린 렌더링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게 된 거죠. 근데 사실은 퀄리티가 널프가 좀 더 낫고요. 사실은 GS는 아직도 좀 갈 길이 남아있다. GS는 이렇게 생겼는데, 일단 초기화를, 일단 포인트를 SFM 포인트를 가지고 하고요. SFM 포인트를 뽑는 건 콜맵이라는 16년에 나온 거의 뭐 정형화된 방법이 있어서,
이미지 주고 그러면 포인트 나오고 그 다음에 저 카메라 포즈 나오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이건 널프랑 똑같고요. 그 다음에 집어넣은 다음에 그림을 그리는데 처음에 포인트로 이렇게 조그맣게 들어온 걸 가지고 옆에 니어스트 네이버 찾아서 크기를 키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러닝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중간에 프로젝션, 뭐 디퍼런셔블 타일 레스터라이저 이런 게 있는데 원래 레스터는 GPU에 달린 레스터 유닛을 사용하는데 그거는 그냥 포워드만 있는 상태인 거고 백워드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는 보통 큐다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 코드는 상당히 복잡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백프로포게이션을 해가지고 뒤로 돌아와서 그 가우시안들의 그 크기랑 뭐 색깔, 그다음에 로테이션 같은 것들을 바꿔가면서 업데이트를 하다 보면 결국 이제 씬이랑 비슷해진다라는 거고 이렇게 하면 좋은 게 씬 리프레젠테이션이 마지막에 나오기 때문에 끝에 가지고 네트워크가 필요 없다라는 어찌 보면 장점이고 어찌 보면 단점일 수도 있는 건데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요거는 뭐 아까 이야기한 거고요. 미는 뭐 위치고 코베런스는 그 옆으로 길쭉한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오페시티는 가우시안의 뭐 그야말로 오페시티죠. 오페시티인데 보통 일반적인 렌더링에서는 오페시티가 있는 렌더링을 잘 안 하고요. 그래서 투명한 거를 못 그리는데 가우시안은 오페시티를 넣어가지고 가우시안이 동그라니까 그대로 그려버리면 그 동그란 게 다 보이게 될 텐데 오페시티를 컨트롤 해가지고 이렇게 잘 섞이게 하는 건데 이게 뒤에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솔팅을 해야 돼요. 오페시티가 있으면은 뒤에서부터 솔팅한 다음에 뒤에서부터 앞으로 그려와야 되는데 그 솔팅 과정이 들어가는데 옛날엔 솔팅은 좀 금비시되는 거였는데 지금은 그냥 뭐 합니다. 뭐 느린 게 하도 많아서 이 정도는 뭐 부하 축에도 안 들어가는 상태가 돼 있고요. 그래서 SFM을 뭐 만들고 가우시안으로 좀 크기를 키우고 한 다음에 오른쪽 보면 이 정도로 초기화된 상태에서 뭐 이것도 나쁘지 않지만 이제 그림을 그리면 그림으로 그리지는 못하죠 이 상태는. 그래서 그림으로 그릴 수 있게 하고 오른쪽 그림에 이쪽에 보이는 거는 오페시티가 안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가우시안이 생 가우시안이 이제 그대로 보이는 상태죠. 근데 실제로는 오페시티를 넣어가지고 그 오페시티의 디스트리뷰션이 가우시안인 거죠. 그래서 이름이 가우시안 스플래팅인 거예요. 그 다음에 프로젝션 하는 거는 일반적인 3D 프로젝션이랑 똑같고요. 근데 똑같은데 포인트를 프로젝션 하고 나서 그 일립소이드를 2D에다 프로젝션 해야 되는데 그런 기법은 그 아까 이야기했던 20년 전에 있던 EWA 스플래팅이라는 걸 사용해가지고 하는 그 방법을 그대로 따르고 그 다음에 이제 솔팅을 하는데 타일 기반 렌더링을 쓰고요. 타일은 보통 모바일에서 쓰는 건데 여기서는 아마도 뭐 메모리가 너무 넘칠 것 같거나 뭐 이런 부하가 있을 것 같아서 타일을 주고 타일이랑 뎁스랑 묶어가지고 페어를 만든 다음에 솔팅을 돌리면 타일이랑 뎁스랑 이제 동시에 솔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타일 단위로 앞에서부터 쭉 그려 나가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솔팅이 됐으니까 뒤에서부터 앞으로 오면서 블렌딩을 시켜주면 되고 요거는 백워드는 이렇게 하고 포워드의 경우에는 백워드는 왜냐면 백워드는 중간에 그리는 동안 사라지는 것들이 있으면 되게 골치 아파지니까 일단은 그릴 때는 백워드로 하는데 막상 포워드로 그릴 때는 뒤에서 아예 안 보이는 것들은 필요 없기 때문에 앞쪽에서부터 프론트백으로 그리면 됩니다. 프론트백으로 그리면 오페시티를 이렇게 쌓아 나가다가 1이 넘으면 그때부터 완전히 불투명해지니까 뒤는 안 그려도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 그릴 때는 프론트백, 러닝할 때는 백투 프론트 이런 식으로 블렌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그레디언트 넣고 로스 쓰는 거는 일반적인 로스를 쓰고요. 이렇고 중간에 이제 하나 이제 빼먹은 게 있는데 SFM은 되게 콜스하게 처음에 포인트를 뽑아놨는데 그게 너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 보통은 조금 뽑아놓고 하기 때문에 걔를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개의 색깔에는 가우시안 하나당 색깔 하나만 넣기 때문에 더 잘게 쪼개야 됩니다. 디테일을 표시하려면은. 원래 렌더링에서는 텍스처를 써가지고 디테일을 중간에 집어넣지만 여기는 가우시안 하나당 색깔이 하나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많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하는데 필요한 거를 density control, 뭐 어댑티브는 당연히 어댑티브고요. 예, 하고 혹은 뭐 densification이라고 하고, 그래서 GS를 확장하는 수많은 방향의 연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density를 올리면 일단 퀄리티 관련으로 해서 올리는 쪽, 혹은 뭐 퀄리티 유지하고 가우시안의 개수를 줄이는 쪽, 뭐 이런 방향으로 연구가 한동안 있었고요. 그래서 그림에 보면 여기는 원래 있어야 될 모양보다 작으니까 클론을 하게 되는 거고, 여기는 원래 모양보다 좀 크니까 작게 쪼갠 다음에 다시 피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도록 이렇게 하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 이거를 매번 하게 되면 러닝이 안 되잖아요. 중간에 생겼다가 없어졌다 하니까. 그래서 물론 중간에 없애는 과정도 있어요. 푸른도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러닝을 하긴 해야 되니까 이걸 매번 하진 않고 이제 몰아서 합니다. 그래서 뭐 대충 뷰 한 500개 정도 돌 때마다 이렇게 덴시피케이션 과정을 거쳐가지고 쪼개든가 뭐 클론 하든가 아니면 없애버리든가 이런 과정이 들어가게 되는데, 아마 저자가 만들 때 좋은 방법을 생각하기엔 뭐 시간이 없었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걸 생각한 자체가 되게 괜찮은 아이디어였고, 근데 요것 때문에 사실은 잘 안 된다. 그래서 퀄리티가 떨어지는 부분에서는 주로 이거 관련한 문제가 있어서 이쪽을 타겟으로 한 거고요. 그래서 뭐 있었는데, 디텍트 하는 방법이 포지셔널 그레디언트라는 걸 쓰는데, 가우시안을 위치가 안 맞으면 이제 로스 받아가지고 옮겨야 되니까, 만일에 얘가 많이 옮겨지면 얘를 아마도 뭔가 지금 잘 안 맞으니까 쪼개거나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건데, 괜찮은 아이디어인데 다 다룰 수는 없고 이제 문제점들이 있죠. 그리고 이 그레디언트는 아까 500 이터레이션 하는 동안 누적을 해가지고 쓰기 때문에 중간에 있던 디테일들은 다 날아가고 큰 애들 위주로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나올 논문에서는 그래서 그레디언트 크기를 이렇게 누적해가지고 하는데, 일단 기본적인 문제가 그레디언트를 누적하다 보니까 그레디언트가 방향인데 방향이 반대로 가면 이렇게 캔슬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캔슬하지 말고 절대값을 씌우는 논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 ABS-GS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학생들한테 물었죠. 설마 이게 논문 내용이 다냐? 그러니까 예, 이게 답니다. 야, 이 정도 가지고 나오려 우리는 이거보다 훨씬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럼 절대값 씌우지 말고 좀 방향을 좀 보자. 그래서 방향이 따라서 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고요. 밑에 그림이 있는데 그림은 그렇게 직관적이진 않고, 왼쪽 그림을 보면 그레디언트들이 대충 왼쪽 방향으로 다 몰려 있고, 오른쪽 걸 보면 그레디언트들이 가운데 쪽으로 다 몰리고 바깥쪽으로 퍼지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게 컨시스턴시인데, 방향이 한쪽으로 몰려가고 있으면은 아마도 잘 가고 있는 거고, 방향이 여러 군데로 퍼지고 있으면은 사실은 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이 한쪽으로 가고 있으면 사실은 스플릿을 하기보다는 옮겨주면 되는 거고, 방향이 여러 군데 퍼지고 있으면 옮겨서 될 일이 아니라 얘가 스플릿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이제 메인 아이디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디텍트하기 위한 걸 DC라고 부르고, DC는 뭐 간단히 얘기하면 앵귤러 베리언스고요. 앵귤러 베리언스는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뭐 그냥 그 썸인데 앵귤러하게 방향에 따라서 앵귤러 방향에 따라서 그냥 베리언스를 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근데 포멀한 데피니션은 원래 있는 거고, 그거 가져와서 얘들이 얼마나 퍼졌는지 아니면 방향이 한쪽 방향으로 쭉 움직이고 있는지를 가지고 DC라고 이야기를 하고, DC 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쪼개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있는데, 쪼개는 게 있고, 일단 할 일이 쪼개야 되냐 마냐, 이게 이제 그거를 디텍트하는 게 DCC고, DCC는 DC 가지고 만든 크라이테리온이고, 그 다음에 DC를 가지고 쪼개야 된다라고 나왔을 때 그럼 어디를 쪼개느냐? 원래는 랜덤으로 쪼개기 때문에 랜덤으로 쪼개지 말고 DC를 한 번 더 재사용을 하자. 어떻게 하냐면 DC를
그러니까 디렉셔널 컨시스턴시가 맥시마이즈 되도록 잘 쪼갭니다. 왜냐면 만일에 방향이 두 개 있으면 하나는 이쪽으로 가고 하나는 완전히 이쪽으로 하게 되면 두 개 잘 쪼개는 거잖아요. DC가 낮다라는 거는 섞여버린 거죠. 그걸 잘못 쪼갠 거예요. 그래서 DC를 맥시마이즈 하는 쪽으로 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피팅을 할 수 있는데 러닝 가운데 가우시안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러닝으로 하긴 너무나 부하가 크고 해서 샘플을 쓰는 거고, 샘플을 처음에 한 두세 개 하다가 너무 적다 하고 해서 일단 제일 끝에 있는 샘플들은 빼버렸어요. 시간이 빼기로 넘어갔네. 네, 그래서 제일 끝에 거 빼고 가운데 한 5개쯤 하면은 사실상 이펙티브 샘플은 한 7개 정도 되는 거고, 요걸로 찍는데, 요걸로 찍은 다음에 조금 더 어떻게 이펙티브하게 늘려보자 해서, 그래서 이제 리그레션, 아주 간단한 리그레션을 돌려요. 그래서 요 패턴 따라 찾아서 리그레션 된 데서 자르면 샘플을 좀 더 많이 쓴 것 같이 할 수가 있죠. 이 샘플을 러닝하는 동안 데리고 다녀야 돼서 더 쓰면 이제 메모리가 너무 많이 쓰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큰 아이디어고요. 뭐 자세한 거는 방금 다 얘기했어요. 지금 뭐 식을 보기는 어렵고. 예. 그래서 결과물을 보면 결과는 논문 리뷰를 하면 사실 잘 안 봐요. 뭐 다 자기들 거 좋다 그래가지고 안 좋은데 냈을 리가 없으니까. 근데 좋긴 하고, 보통 여기 아까 얘기한 절대값 씌우는 거고요. 이건 멀티미터에 나왔던 건데 거기 나왔던 거고, 얘는 그래도 좀 개선이 됐는데 요거보단 낫고, 원래 GS는 이쪽 잔디 쪽이 다 이제 블러가 돼 있죠. 여기서 잘 못 쪼개요. 왜냐면 디테일들이 잔디에서 너무 많으니까 이게 쭉 퍼져가지고 그레던트가 크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쪼갰기 때문에 그거를 개선한 거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PSNR은 뭐 조금 찔끔 올랐습니다. 이것도 뭐, 예. 근데 요거는 ADC만 건드리기 때문에 약간 플러그인처럼 끼우는 거죠. 끼우는 거니까 있던 방법들이랑 끼워가지고 하면은 다 올라간다라는 거고, 논문 쓸 때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냥 새로운 방법 하는 것보다 어디든 끼울 수 있는 걸로 하면 아무리 새로운 게 나와도 여기다 끼워도 그래도 더 좋아진다라고 얘기하면 되니까 조금 어쩌게 전략적인 어프로치였고요. 여기도 뭐 요는 뭐 더 좋아진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뭐 DCC 아까 쪼개는 거는 리던던시를 줄이고, 그다음에 DCS 스플릿을 잘하는 거는 퀄리티를 좀 더 올릴 수 있다. 뭐 이런 거에 관련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했었고, 합치면 제일 좋더라. 프리미티브도 줄어들고 퀄리티도 올라가고 이런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뭐 많이 있는데 뭐 다 뭐 옛날 거보다 좋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다 한 것 같은데 여기까지입니다.